자, 인사이드 부산 하나 더 이어갑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인 고리원전 1호기는 1978년 첫 운전을 시작해 지난 2017년 영구 정지됐습니다. 고리 2호기는 1983년 가동을 시작했고 내년 4월 수명 완료를 앞두고 있는데요. 한수원이 고리 2호기의 계속 운전을 추진하면서 주민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일부 주민과 시민단체 반발로 무산과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고리원전 2호기 수명 연장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탈핵 부산시민연대 김현욱 집행위원 연결해서 짚어보죠.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탈핵 부산시민연대 집행위원 김현욱이기도 하고 부산에너지정의행동 활동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리 2호기 네. 수명 연장을 위한 공청회가 무산과 파행을 거듭하다가 지난 2일 진행됐잖아요. 시작도 전에 물리적 마찰이 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의 분위기 좀 설명해 주시죠. 완전히 아수라장이었죠. 아수라장이요? 네, 네. 아수라장인 가운데 공청회가 강행되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졸속 공청회라고 하면서 중단을 요구했었고요. 네. 한수원이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진행했죠. 완전히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이제 제 목소리 들리죠? 네. 저도 여기 함께 했었는데 지역 주민으로서 네. 남구 주민인데 여기 그날 2일은 남구, 수영구, 금정구, 해운대구 주민들이 이렇게 참여하는 공청회였어요. 저 참 남구 주민으로서 이 졸속 공청회는 중단되어야 된다고 저도 함께 목소리를 외쳤는데 네. 이렇게 목이 갔습니다. 네. 그날 여러 언론에서 보도된 것도 있을 건데 네. 공청회장에서는 질문자와 답변자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네, 1시간 가량 진행을 했었는데 겨우 그 전문가들 방사성 환경 영향 평가서를 발표하고 그에 따라서 그 발언자가 2분밖에 없었어요. 네, 이게 마치면서 더 이상 질문자가 없다면서 종결을 선언했죠. 네, 주민 의견을 듣겠다는 공청회가 그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절차를 갖추기 위한 말그래 요식행위에 불과한 공청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목소리가 많이 좀 힘든 상황인 것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아수라장이라는 표현도 굉장히 와닿았는데 인터뷰를 하면서 어떤 내용들이 오가는지도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 주민들과 환경단체가 이렇게 반발하는데 한수원에서는 꼭 환경단체는 아니에요. 아, 그렇습니까? 지역 주민들도 계셨고요. 지역 주민들도 그렇죠. 네. 한수원에서는 오셨어요. 네. 이렇게 공청회를 강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있을 것 같은데. 목적요. 네. 공청회의 목적. 공청회 목적은 2023년 4월이면 40년 고리 2호기가 수명 만료가 돼요. 그런데 한수원이 수명 연장을 할 경우에는 수명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그 절차 중에 하나가 그 지역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하는 방사성 환경 영향 평가서가 공개되는데 이에 대한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공청회입니다. 그게 방사성 환경 영향 평가는 방사성의 영향이 주민들에게 끼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건데요. 평가를 하는 것인데 이것을 주민들이 공람하고 이에 대한 주민 의견을 반영한 뒤 평가서를 통과시키는 거예요. 이번이 이제 그 세 번째 공청회로서 11월 25일이 첫 번째 공청회였고 11월 30일이 기장 공청회였고 이번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금정구, 해운대구, 남구, 수영구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청회, 한수원이 제안한 세 번째 마지막 공청회였습니다. 그 평가서 의견 수렴 절차도 사실은 문제이지만 그 평가서 자체도 아주 부실하게 짝이 없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다른 절차도 있긴 하지만 이 의견 수렴 절차를 제대로 저희들이 문제 제기하지 않는다면 방사선이 지역 주민에 끼치는 영향을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고리 2호기 핵발전소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서가 무사 통과될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은 반드시 공청회 이 문제점들을 지적했어야만 한 상황이었죠. 또 부산 지역 시민 사회가 고리 2, 네. 3, 4호기의 수명 연장을 반대하는 대정부 요구서를 전달했는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이거는 더 30km 원전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더 30km 포럼에서 네. 요구서를 전달한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부산 시내 개인이랑 단체 많은 단위들이 소속되어 있는데 안전성 문제를 얘기했죠. 윤석열 정부가 원전 폭주 정책을 감행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멈출 것을 요구하면서 사실 40년 이상 핵발전으로부터 위험을 안고 살아왔잖아요. 불경 80만 시민들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폭주 정책을 멈추고 시민들이 고통을 중단하게끔 하는 생명권, 대상권을 보호해줄 것을 당부하는 요구서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여야당 대표, 부산시장 의장, 원안위까지 저희가 보내는 글이었습니다. 자, 그 고리 2, 3호기 모두 25년 이상 된 노후 원전이잖아요. 네. 근데 고리 2호기가 만약에 수명 연장이 되면 3, 네. 4호기에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네, 지금 당연하게 미치는 상황이고요. 고리 2호기가 수면 연장하지 않겠다 전 정부가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현 정부가 노후발전소 원전 정책을 강행을 하면서 노후발전소 수면 연장하면서 정책을 강행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고리 2호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추진된다면 3, 네. 4호기를 비롯해서 윤석열 정부 동안 10개의 노후발전소 수면 연장됩니다. 10개나요? 그런데 네.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원자력 안전부 시행령이 개정되었어요. 그래서 연말에 이게 시행된다면 18기가 될 수 아하, 있어요. 18기.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왜냐하면 네. 시행령이 개정되는데 신청서를 아까 제출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연장을 할 때는. 근데 그 신청서를 제출하는 게 수명 만료 2년에서 5년 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돼요. 네. 이때까지 법은. 근데 시행령이 개정된다면 2년에서 5년이 5년에서 10년으로 앞당겨진다는 거죠. 아하. 그렇게 되면 우리 고리 2호기는 수명 40년이 두 번의 연장이 돼요. 고리 2, 3, 4호기뿐만 아니라 월성이라든지 한빛 이런 것까지 연장이 되기 때문에 네. 특히 고리 2호기 같은 경우는 40년 수명이 두 번 연장돼서 60년이 된다는 거예요. 와, 그래서 총 전국에 18개의 노핵발전소 수명 연장이 돼요. 그것도 노핵발전소잖아요. 아주. 그래서 저희들은 고리 2호기 수명 연장을 반드시 막아내지 못한다며 18개의 노핵발전소는 그냥 수명 연장된 네. 그 때문에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산시의 입장과 대처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고리 2호기 수명 연장이나 저장시설 건립에 대한 부산시의 입장, 대처는 어떻습니까? 없죠. 아무것도 안 합니까? 지난번에 연말에 정부에 건의한 부분은 있지만 그 네. 이후로 건의가 다고 그건 제스처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해요. 부산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부산시장이 그러니까요. 아무런 국가 사안이라고 뒷짐을 지고 있어요. 저희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면담 요청하고 했는데도 지난번 부시장 면담 한 게 다입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조치하겠다는 이야기 없습니다. 어제 우리가 12월 2일 날 공청회 무산을 시키려고 했고 이게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되니까 겨우 저희들 3자 협의체 만들어서 우리식의 공청회를 개최해달라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겨우 설명회를 개최하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또한 요식행위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식행위일 거다. 기본적으로 수면 연장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반영하는 제스처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요. 부산시 원자력 안전 조례가 있어요. 거기에는 수명 만료 원자력 시설의 설계 수명 기간이 만료된 후에 연장을 금지하고 조기 폐쇄할 것을 건의할 것이 명시되어 있어요, 정부에. 네. 하지만 부산시는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았죠. 전혀 건의도 하지 않았고 이걸 폐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람을 그냥 아무런 부산시의 의사 표현 없이 그 공람을 개시했거든요. 이것은 부산시가 조례를 위반한 사실입니다. 지금 그 설명회 개최한다는 것도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부로 비롯된 정책일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형식적인 것에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네. 자, 끝으로 탈원전이 세계적인 흐름이긴 하지만 현실적인 에너지 대안이 없지 않느냐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분들에게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대안이 없다고 위험한 핵발전소를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대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정부는 재생 가능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고 있어요. 전 정부는 그나마 재생 가능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계속 높이면서 핵발전 투자를 감축시켰어요. 근데 지금 정부는 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감축시키고 핵발전은 32.4%로 투자를 하는 거죠. 그게 대해서. 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 전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에너지 대안이 없다. 답 없는 핵 폐기물을 계속 생산해내는 핵발전소는 관여 에너지 대안이 될 수 없고 그 핵발전은 한순간에 대탐사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정부와 기업은 안전한 에너지 기술 투자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에너지 가소비를 만들어내는 그 전자 제품이나 아니면 기업이나 이런 것들을 사업들을 너무 많이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줄여나가는 그런 기술이라든지 기술 투자라든지 이런 방도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위험하고 가소비한 에너지에서 벗어난 에너지 대안을 정부와 기업들이 솔선수범해서 나선다면 에너지 대안은 핵발전이 아닌 아주 안전한 에너지 대안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핵발전은 한순간에 대참사를 가져온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좀 위험에 노출돼 있구나라는 게 좀 피부로 와닿는 인터뷰였습니다. 자, 저희들도 이 탈핵 발전에 관련해서 끝까지 이슈를 물고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탈핵 부산시민연대 김현욱 집행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